네, 안녕하세요. 정수영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신문을 읽다가 주담대 금리 오늘부터 7%대 영끌족 눈물 난다. 이 기사를 읽다가 번뜩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돈이라는 게 어떤 사람을 눈물 나게도 하고 어떤 사람을 웃게도 하고 하는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돈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천사가 되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악마가 되기도 하고 이런 속성들을 그 돈의 본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 삶을 갖다 풍요롭게 해주는 유익한 존재가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생각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서 오늘 또 그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빛과 어둠이라는 게 다 존재하는데 특히 돈에는 이런 빛과 어둠이 더 극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돈의 빛과 어둠이 극명하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돈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돈만의 특성 이게 하나의 특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돈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 환경 때문에 돈이 악마가 되기도 하고 천사가 되기도 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준, 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는 경제 주변을 쓰고 있는 환경들에 관련된 부분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서 돈이 어느 때 악마가 되고 어느 때 천사가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한테 좀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영끌족이 눈물 난다. 이 얘기 속의 핵심은 뭔가요? 영끌족이 눈물 난다고 했던데 핵심 사항은 아마 돈을 대출받아서 빌려서 했던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돈의 그 속성 중에는 다른 사람들을 눈물 나게 할 수 있는 속성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돈은 두 가지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이 돈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첫 번째 부분은 돈에 가지고 있는 소유권과 사용권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돈에는 소유권이 있고 사용권이 있어요. 물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순간에 사용권에 대한 것들을 다 100% 가져가 주는데 이 소유권만을 100% 가질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 요즘 세상 삶에서 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누군가한테 빌리거나 투자받아서 소유권은 없지만 사용권을 가지는 형태의 돈들이 존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에는 이 소유권에 의해서 분류할 수 있는 돈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00%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본금입니다. 이 자본금이라는 것은 자기가 100% 소유권과 사용권을 가지는 돈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소유권의 한 50%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받은 돈입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투자한 돈은 소유권의 50%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유권을 50%를 가지고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의 권리를 갖다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부분은 소유권은 없고 다만 사용권만 있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대출금입니다. 이렇게 돈은 세 가지 종류의 돈이 있어요. 자본금, 투자금, 대출금. 그러면 소유권이 적은 이 대출금이 사실은 악마의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이 소유권을 100% 가지고 있는 돈들은 실제로 악마로 변할 수 있는 요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즘같이 고금리 시대에 돈의 값이 올라가는 시대에는 소유권을 가지지 못한 대출금이 사실은 악마의 요소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투자금도 이런 시대에는 회수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해서 이달 받고 있는 배당액 대비해서 사실은 금리가 더 높게 책정해 주기 때문에 예금이 더 훨씬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투자금도 회수하려고 하는 시대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 고금리의 시대에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돈이
소유권이 누구이냐에 달려서 이 돈이 악마가 되기도 하고 천사가 되기도 해요. 두 번째 부분은 돈의 크기입니다. 사실은 100원을 가지고 있느냐, 1000원을 가지고 있느냐, 10,000원을 가지고 있느냐는 힘의 차이가 그렇게 나지는 않습니다. 이 푼돈들에 대해서는. 그러나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느냐,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느냐, 1억을 가지고 있느냐, 100억을 가지고 있느냐, 1000억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1조를 가지고 있느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돈의 힘의 크기는 무한대로 커져갑니다. 그래서 돈의 힘의 크기는 이 돈의 금액의 크기하고 그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돈의 크기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이 돈에 가지고 있는 속성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작으면 작을수록 악마의 속성을 가지게 되고요. 돈은 크면 클수록 천사의 속성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본금, 자기 돈이 그만큼 크게 가질수록 그 속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돈, 자본금이면서 돈의 금액이 큰 돈, 이건 천사의 속성을 가지게 되고요. 남의 돈이면서 대출금이면서 그 대출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들은 악마의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돈이 조금만 가지면 갈수록 돈은 악마의 속성을 우리들한테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한테 악마의 속성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 자체의 특성 중에는 두 가지 특성, 돈의 금액의 크기가 얼마인 거냐, 돈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의해서 이게 천사가 되기도 하고 악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경제 환경에 따라서는 어떠한 속성을 가지느냐, 경제 환경에 의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기준점이 되는 것은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순간에는, 그러니까 저금리 시대, 아마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서 사실은 금리를 낮추면서 돈을 갖다가 시중에 굉장히 많이 뿌렸어요. 이렇게 뿌리는 시기에, 즉 저금리 시대에는 돈은 천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팬데믹 이후에 물가가 올라가고 자산 가치가 너무 폭등했기 때문에 돈의 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돈의 가치를 올리는, 기준금리를 올리는 순간에는 이제 고금리 시대가 됐고요. 이런 고금리 시대는 돈은 악마의 본성을 서서히 드러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담대출 7%대 영끌 쪽 눈물 난다는 뭐냐면, 담보로 빌렸던 돈의 이자가 너무 커져가기 때문에 이 커져가는 돈을 갖다 갚기 위해서 등골이 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특정 두 가지와 돈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즉 금리에 의해서 돈이 악마가 되느냐 천사가 되느냐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돈이 악마가 될 거냐 천사가 될 거냐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돈의 금액의 크기, 돈이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세 번째는 전체적인 거시경제에 금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 세 가지에서 돈은 악마가 되기도 하고 천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돈은 인류의 빛이기도 하고 인류의 어둠이기도 하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돈에 무슨 잘못이 있냐? 저는 잘못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이라는 건 우리 흔히 인공지능처럼 인간이 어떠한 데이터를 입력해 주느냐, 어떠하게 인간을 갖다가 손에 타느냐에 의해서 돈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그 본성들이 그대로 발현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돈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걸 사용하고 있는 인간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란 인류의 빛이며 어둠인데, 그거는 좌우하는 힘은 누구냐? 인간에 달려있다. 그래서 돈의 사용을 잘 해야 되고, 돈에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한 정확한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한 시대이다.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서, 특히 연준에 있는 미 달러의 금리가 올라가는 바람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사실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갖다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돈이 가지고 있는 악마의 본성이 발현하는 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장 이 부분을 갖다가 스스로 갖다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뭐냐면요, 전략하고 그리고 또 저축해서
기본적으로 자본금을 갖다가 모으는데 좀 더 몰입해야 될 시대다. 그래서 저축 쪽에 여러분들이 몰입해야 될 시기다.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돈과 경제 그리고 문화를 쉽게 아주 쉽게 풀어두는 정수돌의 정선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